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여기서 막 똘똘 뭉쳐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잘 지키고 나가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이 어린아이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호는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영어로는 읽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대한제국은 어디서 왔으며 누가 이름을 지었느냐? 바로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조선의 26대 왕 고종입니다.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명성황후 아마 사극도 보셨죠? 명성황후의 남편이에요. 흥선대원군 아들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 고종이라는 임금은 이성계가 만든 조선의 일대 왕부터 쭉 내려와서 조선은 총 27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26번째 왕이거든요. 그럼 쉽게 조상이 만든 나라 이름을 갑자기 자기가 바꿨어요. 그럼 우리가 속된 말로 조상이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호로자식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걸 왜 바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의 장수였던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조선이라는 이름은 이성계가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지금의 중국, 우리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중국은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의 황제는 홍무제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명나라 황제에게 주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사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성계는 그때 당시에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첫 번째 이름 조선. 우리나라가 여러분 시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고조선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자를 빼고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딱 하나 자기가 연필로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령, 화요일 할 때 화자, 대통령 할 때 영, 화령이라는 이름을 또 하나 연필로 적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명나라 홍무제에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제가 건국하는 나라 이름으로 사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첨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고조선의 조선은 알겠지만 화령은 어디서 왔느냐? 이성계가 태어난 고향 이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이름을 예를 들어서 구미로 만들다 그러면 구미가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구미를 나라 이름으로 하겠다.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화령이라는 것은 어디쯤이냐 하면 여러분 함경남도 함흥시 알죠? 함흥냉면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영흥군이라는 데예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올렸는데 그때 당시 홍무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선이 만들어졌는데 고종은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황제가 만든 이름이다. 우리나라가 만든 이름이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 왕인데 중국의 왕을 황제라 부르고 나는 왕이라 부른다. 이런 말이 안 된다. 나도 제국의 황제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겠다 해서 바꾼 게 여러분 대한제국이에요. 대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이름 앞에 붙여진 전두사예요. 뒤에 오는 이름을 높이 이르는 말 아무 뜻이 없어요. 큰 대자를 씁니다. 큰 대. 그리고 제국은 여러분 제자가 황제 제자거든요.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 큰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여러분 한자가 나와요. 한자. 이 한이라는 글씨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이에요.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자, 그러면 고종은 왜 이 한이라는 나라 이름을 지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 지금 그 서울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뭐냐 그러면 고종이 있을 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내가 1897년 10월 12일 날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가 이끄는 나라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왜 오른쪽에 있는 항구단이 뭐냐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비가 안 오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항구는 뭐냐 그러면 옛 임금들, 선대 임금들의 위패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오른쪽에 항구단에서 1897년 10월 12일 날 대한제국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97년부터는 대한제국이 됩니다. 언제까지? 1910년까지. 일제 강점기가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한제국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지금 그대로 했어요. 이 뒤에가 이제 그 조선호텔인데 다음 서울 가시면 이 공석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이라는 나라는 어디서 왔느냐? 고종이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고조선부터 있습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 이름이 우왕입니다. 우왕. 소자를 써가지고 이 우왕이 있을 때에 중국 쪽에 있는 떼놈 중에 위만이라는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위만이가 중국 쪽에서 노약질을 하다가 사형선고를 받고 망명을 하게 돼요. 의로 고조선. 고조선 넘어와서 우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님, 형님, 제가 저쪽에 있다가 온 장수인데 내가 당신 어디가 되주겠다. 나를 잘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만이 고조선으로 넘어와서 우왕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이 나쁜 사람들은 나도 지난번에 본색을 드러내야 돼요. 우왕을 여러분 쉽게 말해가지고 내쫓고 이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위만 조선이라는 글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왕은 밤에 야반 도전해서 내려와요. 어디를 내려오느냐? 이쭉 내가 남을 내려와요. 남으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이 있는데 고구려는 나중에 여러분 나라 이름을 하지만은 옥저, 동해에는 왕이 없어요. 부족의 장이에요. 그리고 마한, 진안, 변안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세 개를 우리가 말하는 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왕이 이 삼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마한이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되느냐? 뭐가 됩니까? 백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경북, 진안 여기가 뭐가 된다? 신라가 된다. 그리고 변한이 뭐가 된다? 가야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삼한의 한을 따서 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한 글자 한이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 이렇게 글자 하나를 썼어요. 그런데 약소 국가들은 이름을 2개 내지는 3개를 썼어요. 여러분 말가, 그리고 일본 외노, 조선, 거란, 돌글 이런 나라들은 중국에 비해서 여러분 약소 국가였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도 우리도 강국이라 그래서 한 글자 한을 쓴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한이에요. 우리나라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한반도라 그러죠. 반도, 세 개의 육지 플러스 하나는 삼면이 바다고 하나가 육지인 것을 반도라고 해요. 일본은 여러분 4개가 뭐로 되어 있어요? 바다로 되어 있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열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반도의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서 한반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는 집 한옥이라고 해요. 맞죠? 우리가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한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글씨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하시네. 한글이에요. 한글. 그리고 여러분, 한글을 쓰기 위한 종이를 뭐라 그래요? 한지라고 해요. 다른 데가 모르시면 구별을 잘 하시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밥을 뭐라 그래요? 한식 또는 한정식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다 이게 여러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이라는 글씨가 쭉 내려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낼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게 여러분 왕관이라고 해요. 이 왕관은 서양의 왕이 쓰는 모자입니다. 우리나라 임금이 쓰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임금이 입는 옷을 뭐라 그럽니까? 임금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요. 목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임금이 입는 옷, 가는 세월 바람 타고, 이게 뭐죠? 골룡포. 네. 임금이 입는 옷을 여러분 골룡포라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는 곳이 어디냐 골룡포 한잔하게 구곡한 장에 태우며 노래 잘하죠? 예. 골룡포라고 합니다. 골룡포. 이게 여러분 골룡포입니다. 잘 보세요. 왼쪽에 오른쪽에 왕이 두 명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왕은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이게 여러분 실제 초상합니다. 실제.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 계세요? 누구? 대한제국을 만든 사람. 고종이에요. 고종.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파란색의 왕포를 입었어요. 그죠? 그죠? 맞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고종은 황금색에 입었어요. 자, 그러면 고종이 이렇게 입은 이유는 알겠죠? 왜 그래요? 고종은 무라나라 이름을 지었어요. 대한제국이라 지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황제잖아. 황제이기 때문에 누런 황금색의 옷을 입는 거예요. 황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성계는 황제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중국에서 하산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면 임금은 어떤 색깔을 입었어요? 빨간색을 입었어요. 빨간색을. 그런데 이성계는 파란색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빨간색 옷감이 없어서?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홍무대는 이성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성계는 여러분 쉽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미야도 해군을 해가지고 정권을 탓하했거든요. 그리고 장수니까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홍무대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있기 전에 1대, 2대, 3대까지는 이 옷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빨간색의 옷을 내려줬어요. 이 한복이 여러분 중국 놈들 지금 뭐 김치도 자기 거다, 한복도 자기 거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한복은 중국의 옷을 변형한 겁니다. 변형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빨간색은 안 되니까 파란색을 한 거예요. 이 파란색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거, 새로 만들어내는 거,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구를 봤을 때 동쪽에 있고 이성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초대 임금으로서 파란색의 골룡포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힘이 없었어요. 여기는 황제니까 항세군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권력권은 어떻게 됐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왕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용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용이 있는데 용이 여러분 발이 몇 개입니까? 맞춰보세요. 몇 개? 발이 4개예요. 5개 생명입니다. 4개네, 4개. 여러분 용 발은 4개예요. 4개. 잘 세워보세요. 이게 지금 안 보고 제일 위에 보면 왼쪽에 하나. 이제 왼쪽부터 여러분 보시면 제일 위에 아래 해가지고 이렇게 요 가운데에 2개가 총 4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발가락은 몇 개예요? 발가락은 여러분 몇 개? 5개. 잘 들어보세요. 20개. 왕은 용포는 이 옷에 가슴에 용모양, 등에 용모양, 양쪽 어깨에 용모양 총 4개를 해요. 왕은 용의 발가락이 몇 개다? 5개. 자, 왕이 꼴가닥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왕세자, 세자라고 해요. 세자는 발가락이 몇 개? 4개. 아이고 잘하시네. 4개. 자, 손자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왕세손이라고 그러죠. 손자는 발가락이 몇 개? 3개. 그래 여러분 경복궁이나 어디 놀러 가면 왕 이름 이런 용포를 가지고 전시를 해놓고 옷 입게 만드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 다 봐가지고 발가락이 몇 개 있는 걸 입어야 돼요. 5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사진을 찍더라도 내가 왕이 되는 거고 3개짜리 입으면 나는 왕세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왕입니다. 왕.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뀔 수밖에 없었죠. 왜? 내가 황제다라고 이름을 바꿔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는 힘이 없어서 13년 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35년의 세월 속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3.1운동 만세를 부르고 나라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황제의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만든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 백성민자를 써가지고 백성이 국가의 왕인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것은 그냥 손들어 해서 바뀐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헌법기초위원회라는 것이 결성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조입니다. 1조. 1조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족보를 보면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그 영화배우가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의 1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자, 그러면 북한은 어떤가? 잘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까지 세습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보시면 이게 안 나오네요. 보면 북한은 헌법에 노동당 계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저 독재다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국가는 계급 노선을 견제하여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한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법대로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헌법을 보면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 이 중국 헌법 1조입니다. 보시면 중국은 여러분 여기도 보면 계급이 지도를 하고 인민민주주의 전체 정치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도 보면 여러분 시진핑이가 법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5년 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어떻게 해요? 5년 단위로 2번 할 수 있는데 힘이 좀 세지면 어떻게 해요? 모아놓고 바꿔버려가지고 3번 해버리잖아. 이게 중국이에요. 코로나가 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끼고 집 놓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하대요? 나오니까 대문을 못 박아가지고 못 나오게 합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그래서 이러면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천황이라고 있는데 저 왜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본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헌법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인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해방이 됩니다. 어수선해요. 그런데 이 어수선한 시기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기로의 길에 서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셨잖아요. 이 남자를 나의 배필로 삼을 것인가 저 남자의 배필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다 쏘았잖아요. 그때 그 남자 만났으면 내가 서울 가서 살 텐데. 근데 지금 때가 늦어서 전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래를 어떻게 했는가? 노래 하나 부를까요? 갈매기야.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갈림길에 있게 됩니다. 갈림길에. 왜 갈림길에 있게 되느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여러분 1945년 해방이 되고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는데 정부 수립이 이게 아니다 기다 뭐 난리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강복을 했던 때거든요. 나라가 있어야 강복을 합니까? 나라가 없어야 강복운동을 합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강복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냥 그러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국내 나라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했어요. 그 다른 나라가 중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해방 독립이 되고 나니까 어수선한 시기에서 너도 나도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지도자라고 앞장서고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왼쪽부터 한번 보세요. 왼쪽부터. 이 사람의 이름은 박헌영입니다. 1900년생 충남 예산 출신이에요. 경성도통고등학교로 나왔습니다. 지금의 경기고등학교. 머리 엄청 좋아요. 자기 아버지는 쌀가게를 했었습니다. 1900년대에 일어났는데 집이 쌀집이야. 그럼 쌀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쌀이 엄청 비싸겠죠. 그죠? 어머니는 뭘 했느냐? 솥을 갑니다. 쉽게 말해서 집이 좋아. 학벌도 좋아. 그런데 이 박헌영이는 김일성과 함께 뼛속까지 뭐다? 공산주의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김일성에게 너무만 오면 식량만 하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세뇌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저 먹는다. 이게 박헌영이에요. 그런데 박헌영이는 3년 후에 누구에게 숙청을 당하느냐? 김일성에게 숙청당합니다. 지금 나이로 124살 박헌영.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여러분 여운형. 이분은 여러분 경기도 양평 사람인데 1886년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보수와 그리고 진보 그 사이 사람. 쉽게 말해가지고 조금 중심이 없어.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미군정에 속하지도 못하고 자익에 속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민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자익활동을 하다가 우리 인사에게 여러분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양평 가면은 이거에 대한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김구 선생이에요. 황해도 해주부이죠. 그죠? 1886년에 있었다는 모르겠어요. 김구 선생도
나중에 여러분 총살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이승만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아요. 이승만이라는 여러분 조선의 3대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3대 임금 이성계의 몇 번째 아들? 5번째 아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정도전이를 죽인 임금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이방원. 이방원이 여러분 후손입니다. 이승만 왕족이에요. 왕족.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지만 1800년대 여러분 미국 가서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때 먹고 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내국 문물을 배웠어요. 이승만이라는 분이 미국 가서 생각한 게 우리나라는 왕이 그대로 세습해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아들 왕을 세습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지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임금을 뽑는 거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이승만은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제를 대한민국에 어떻게 한다? 삽입시켜서 주체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까 관련길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고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박헌영이가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100%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승만이가 정권을 잡아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갈림길로 가서 우리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 공은 여러분 김일성이가 와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승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1950년 3월 달에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느냐? 6월 25일 날 전쟁을 하기 위해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 세 번을 찾아갑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포스 있는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형님 이 드시고 제가 내일 모레 남조선 가려고 그러니까 실탄도 좀 주고 총도 좀 주고 전차도 좀 주소 이렇게 아양 뜨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니 갖고 가. 그래가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서울시청 앞에 있는 T-34라는 국방부 전차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죠. 이 사람들이 왜 지나가겠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 바위 같은 것이 도로 위를 지나가는데 태어나서 처음 봤어. 이게 전차인지를 몰라. 우르릉 하고 들어가는데 바위는 바위인데 소리가 나. 이게 지나가. 여기는 여러분 강원도 지역입니다. 이런 게 오니까 겁에 질려서 북한 북이라고 주면서 소리는 만세 만세.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진 게 6.25는 여러분 어떤 피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하는 전쟁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 하나 보시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태우야, 잘 따라와.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태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엄마 치마처럼 꼭 부여잡고 절대 놓치면 안 돼. 알겠지? 빨리 가자. 이 사람의 나이는 그때 당시 5살입니다. 지금 이분이 살아 계신다면은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1945년생이에요.
나이는 80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목청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이 담겨져 있고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막아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이겨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지를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90%가 적의 수정에 들어갑니다. 이게 딱 10%예요. 다부동, 부산만 남았어요. 여러분 구미에서 다부동은 멀지가 않습니다. 15분이니까요. 그러나 불행 중 다행스럽게 우리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다시 여러분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에 올라가니까 이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북한군들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진을 세워서 스탈린, 김일성 사진을 내세우고 빨리 직접해가지고 남반구를 통일해라. 그리고 우리가 올라갔을 때 이런 걸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진이 있는데 미군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엔드 너는 끝났다. 페인팅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여러분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옥인데 내봉장이라는 곳입니다. 개성이에요, 개성. 6.25 때 이 지역은 폭파가 안 됐어요. 내봉장, 봉자가 여러분 대통령 황제 봉자예요. 황제가 오는 올레자를 써가지고 집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뭐다? 요정집이에요. 요정집. 아나스카. 이 건물만 있으니까 여기서 뭘 했느냐? 1950년 6월 25일 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뭘 했느냐? 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휴전을 해요. 1951년 7월부터 한 거예요. 내봉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38선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차를 가지고 38도선을 쫙 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실 것처럼 이 섬이라든지 육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냥 이게 건물이면 차를 대가 그냥 쭉 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밤을 쭉 날라지는 거예요. 이게 38선이에요. 이렇게 끄다가 여기서 전쟁이 나다 보니까 여러분 왼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웅진, 연백, 개성. 저거는 38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땅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철원, 기마, 인제 저거는 북한 땅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이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버린 거예요? 왼쪽 거는 우리가 북한이 다 빼앗아오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되찾은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면 강원도에 가면 김일성 별장이 있는 거예요. 6.25 전쟁 전에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데리고 여기서 무장을 쳤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빼앗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그러면 내봉장에서 여러분 유엔군하고 북한군하고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휴전회담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집자 앞에 흰색으로 된 후기가 걸려 있어요. 이게 뭔지는 한번 잘 보세요. 군을 태운 트럭 3대가 유엔군 대표단 행렬을 내봉장까지 인도하면서 일부러 개성시를 빙글빙글 돌아서 내봉장까지 가게 지금 유엔군 차량이 백기가 들려요. 유엔군만이 아니에요. 유엔군만이 아니에요. 휴전을 하자고 먼저 말을 끝낸 쪽은 여러분 우리입니까? 북한입니까? 북한이에요.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치러놓고 불리하니까 휴전하자. 어디서 하면 좋겠노? 개성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과 우리는 좋다 간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앞에서 60 트럭을 타고 안내를 할 테니까 당신들은 뒤따라오세요. 단 오른쪽에다가 이 흰 길을 꽂고 오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느냐? 차를 타고 바로 내봉장을 가지 않고 개성 시내를 한 바퀴 쭉 돕니다. 왜? 북한 주민들에게 봐라. 유엔군 남조선이 우리한테 져가지고 항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요. 북한은 여러분
제가 볼 때 머리가 엄청 나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셈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내공장에서 다른 곳으로 판문점을 옮기게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 판문점 지금 있는 그곳이에요. 여기의 옛 지명은 널문이라고 해요. 널문이 14대 임금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여기 와요. 근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지는 못해요. 임금은 도망을 가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널문 집에 있는 큰 대문 이름을 널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떼와가지고 다리를 만들고 임금님 빨리 도망가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여러분 널문이라고 해요. 이 널문이가 지금의 판문. 널문을 여러분 한자로 쓰면 판문이에요. 판문. 그래서 여러분 판문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판문점으로 쓰고 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집이 있죠. 앞에는 우리 국민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군인들만 이렇게 패스포드 카드를 주고 안에 들어가고 해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휴전 협정하는 겁니다. 휴전 협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데 커맨드는 여러분 군에서 사령관을 의미합니다. 사령관. 쉽게 말해가지고 이 휴전 협정은 세 개의 나라의 군인 사령관이 서명을 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대표해가지고 마크 사령관이 서명을 해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사령관으로서 서명을 해요. 중국은 여기에 여러분 헝하이 요 오른쪽에 요 대물이 있죠. 이 사람이 서명을 해요. 저 왼쪽은 마크 사령관이에요.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명한 게 휴전이에요. 휴전. 아시겠어요? 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아니고 누가 했다? 사령관, 군사령관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왜 여기 였느냐? 우리는 힘이 약해서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고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그때 여러분, 병력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유엔에게 참전을 해나오. 대신에 우리나라의 지휘권을 유엔에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크 사령관은 미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그리고 16개국 참전국의 수장으로서 대표로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임무를 안 했느냐? 임무를 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이 있는지. 이게 여러분 휴전 회담하는 화면입니다. 실제 화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찾았어요. 저 사람이 누구죠? 백석엽 장군입니다. 투스트 말고 백석엽. 백석엽 장군이 이때도 영화를 동시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휴전 회담에 전혀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로서 임무를 다 한 거예요. 단지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이니까 그걸 맡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부터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빠졌다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소. 자총이 들어오면 그런 거 아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하면서 회원 가입증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전이나 종전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정전은 사령관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잠시 스탑한 겁니다. 스탑. 종전은 그 나라의 국가가 서명을 하면 전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통령이 종전이라는 서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하고 북한에 누구누구하고 와가지고 사인을 하면 그건 종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정전이에요. 휴전 상태예요. 전기가 잠시 멈춘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어 보니까 반공의식이 너무 부족하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 나라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해가 만든 게 바로 여러분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이에요. 이게 자유총연맹의 시조입니다. 시조. 이걸 언제 했느냐? 1954년 6월 15일 날 경남 김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총연맹에 태어난 출생 연도는 1954년 6월 15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창설을 하고 그러면 자유총연맹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면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하나 만들어줘요. 여기가 바로 이런 방공연맹이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6.25 때 북한이 서울을 침략하고 노동당사로 썼던 건물이에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사용했던 건물에 자유총연맹이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58년도부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이 보통 단체가 아닙니다.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집이 너무 작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을 새로 짓게 됩니다. 요게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지금 여러분 장충동에 가면 이런 집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때 포스트인데 여기 가운데에 보이는 배 모양으로 된 게 저게 자유총연맹 본건물입니다. 본건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정문이에요. 정문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거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거 누가 만드는 거냐?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나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자유총연맹 건물을 홍보하는 포스터.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달력 같은 데 보면은 미스 코리아들 가가지고 그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그때 미스 코리아가 다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은 그 타워 호텔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이름은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자유총연 만드는 건물 모습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장충체육관이 있고 동대문도 있고 여러분 신라호텔도 있고 이때 여러분 땅 좀 샀으면 대박 나는 거죠. 이게 본 건물이에요. 본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을 누가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구미가 낳은 아들 박정희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건물을 만들으라고 지시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유총연맹을 창설시키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에 힘이 붙을 수 있도록 집을 지켜야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그럼 그때 중간 관리가 있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지시했냐? 이 사람한테 지시했죠. 김종필이 중정부장. 그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안기부도 들어왔는데 날라다니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중정부장. 그리고 이제 건축가가 있어요. 건축가가 이제 김수건 씨라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일본에 유학 가서 우리나라의 세운상가부터 비롯해가지고 현대식 건물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합작품으로 해가지고 자유총연맹이 만들어지게 됐다. 건물이. 이건 이제 그때 당시 국무총리가 이제 임자 빨리 확인해봐 하니까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보고하고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운상가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안 보실 텐데요. 제일 위에 보면 연기 잘 안 보이시죠? 아파트인데 세운상가 아파트인데 그때는 뭘 했다? 아파트 내에 불을 지피가 연기가 나왔어요. 세운상가 지금은 아마 없죠? 없어졌어요. 이 연기가 뭐예요? 이게 최초예요. 최초. 이때도 누가 왔느냐? 이 상가를 대통령이 와가지고 개항식을 합니다. 개항식. 그리고 이제 자유총연맹이 여러분 12월 3일날 2년 4개월 만에 만들어집니다. 돈 얼마 들었어요?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 지금도 여러분 집값이 많이 내려가지고 아파트 작은 거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60년대 2억 3천 컸습니다. 어떻게 컸느냐? 이게 이제 개간하는 거예요. 방공연맹.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한 물가를 한번 볼까요? 쌀 20kg 옛날에 가만히 있는데 1,100원. 여러분 더 보세요. 100원, 500원 이거 아시죠? 대부분 70년 이상은 다 아실 거예요. 1,000원짜리가 없었습니다. 제일 큰 돈이 얼마? 500원. 이 돼지고기 아니고 쇠고기입니다. 쇠고기 방금에 얼마? 300원. 박정희 대통령 한 달 월급이 7,800원. 이런 상태에서 2억 3천만 원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여기 보세요. 마포 아파트 돼 있죠. 그죠? 이게 여러분 10개 동에 642가구 이때는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요거 만드는데 여러분 3억 5천 들었어요. 자유총연맹보다 1억이 많이 들었는데 자유총연맹은 단일 건물인데 여기는 여러분 10개동에 642가구예요. 어떤 게 여러분 더 튼튼하게 좋게 지었겠어요? 자유총연맹을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가면 이 건물에 기둥이 12개 기둥이 있어요. 12개 기둥.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건물의 모양이 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6개 노를 상징한다고 해서 12개 기둥이 있어요. 그때 이 12개 기둥은 뭐다? 12개 시도를 말하는. 그때는 25도까지 12개예요. 지금은 17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짓고 이제 뭘 했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했죠. 특히 자유총연맹에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한테 뭘 했냐? 교육을 했어요. 돈 1,000원 받고. 80년대 여러분 돈 1,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1983년 이전에는 고위공무원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사장 아니면은 해외를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엄중했었어요. 그리고 가더라도 뭘 했느냐? 공탁금을 내고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83년이 되면은 50세 이상만 갔어요. 그 밑으로. 그리고 87년도에 45세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자유가 된 게 여러분 올림픽 끝나고 88년 12월 22일부터 전 국민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총연맹은 여러분 방공연맹으로 시작해가지고 1989년에 자유총연맹으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이때 초대 사령관이 여러분 누구냐 그러면 전일건 사성장군,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영입한 사람을 자유총연맹 총재로 부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총연맹은 54년 6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듭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72년 3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요. 그리고 바르게는 89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드는데 여러분 금운동을 나눴을 때 여러분 금메달 하나가 중요합니까? 순위가 높아요. 은메달 100개가 순위가 높아요. 금메달 하나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총연맹은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새마을 바르게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특히 자유총연맹은 여러분 강변단체 아닙니다. 간을 대변하는 단체 아니에요.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정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잘 알아봐 주시고 최근에 여러분 삐라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북한이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삐라 첫 번째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여러분 사람 죽여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데만 한번 주고 두 번째는 이런 게 폭로가 돼요. 김정은이는 여러분 백두 혈통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고용이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제주도 사람이에요. 여기가 왼쪽에 보면 고용이거든요. 일본으로 가거든요. 초월업에 그 고용이 큰아버지가 연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어수선해지니까 고용이 아버지가 목포로 가가지고 우유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용이가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쉽게 말하면 남북 혼혈아예요. 남북 혼혈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여기 보면 제주도 가면 이게 있어요. 김정은이 왜 알아보시고요?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오늘 조선일보에 나오는데 북한 군인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거 파견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삐라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아우아입니다. 제가 지금 노래 한 곡 부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 나훈아 선생님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뭔지를 말하는 한번 오세요. 여러분, 저는 원래 이 공연이 평양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오늘 서울 평화의 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연이 누구의 제재를 받고
누가 이래저래 저래를 하는 간섭을 받고는 이런 공연은 절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간섭을 받기보다는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가 존중이 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거.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가왕이랑 나훈아 씨도 내가 죽었으면 죽였지 독재인 평양 가서 내 공연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오늘 좋은 행사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한국자율축연맹 신수로 소장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